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척추 건강 지킴이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한빈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현대인이라면 이 거북목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척추하면 허리가 먼저 떠올리기 십상이긴 한데 네, 사실 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정된 자세로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목 통증이 굉장히 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젊은 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네, 자, 이제 현대인의 상징 거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옛날에도 물론 목 건강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요즘에는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한 자세로 굉장히 이제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숙인 자세로 통증이 발생하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 때문에 어깨가 좀 결린다든지 목 뒤가 아프다, 왜 이렇게 뻐근하지? 이런 통증을 요즘에는 굉장히 어린 분들도 호소를 하고 있고 자, 또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저는 일자목이에요. 저는 뭐 거북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정보도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거북목인가요? 일자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렬이 좀 반듯하다고 볼 수 음, 있겠지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좀 앞으로 나가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이 많은데 실제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꽤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목이 좀 앞으로 굽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고개를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숙였을 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바른 자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무게가 가해질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굽은 게 왜 안 좋냐, 음. 굽은 게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실제 우리가 척추라는 것들이 이제 목에서도 그렇고 허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디스크나 그런 것들이 머리의 무게를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머리가 앞으로 나갈수록 디스크 자체, 척추뼈 자체가 받는 하중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바로 올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는 우리 성인의 머리 무게가 대략 한 5에서 6kg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한 30도를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척추뼈 그다음에 디스크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 자체가 한 3배 정도로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음.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앞으로 많이 굽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많이 숙였을 때 최대한 한 5배까지도 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어떤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습관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음. 당연히 디스크가 이제 퇴행, 나이가 드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나는 특별히 큰 어떤 이상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 목이 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심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습관화돼서 보내기 때문에 디스크 퇴행이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보고요. 조금만 구부려도 27kg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평소에 나의 습관, 어떤 자세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나이가 어린 환자분들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병원을 찾는다는 건 솔직히 우리가 조금 아팠을 때는 병원 가기 싫잖아요. 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 가면 무섭고 하기 때문에 잘 안 가지만 그런 분들을 빼놓고 정말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 자체도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한 15% 정도 증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단순히 허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목이 뻐근하다, 팔이 저린다, 이제 목의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그럼 나는 거북목인가 이런 게 물론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무조건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 보면요, 네. 이제 요 옆으로. 귀 정도의 위치가 내 어깨뼈보다 좀 얼마나 나가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간단하게도 보실 수 있는데 네. 꽤 생각보다 보시면 옆으로 편하게 섰을 때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나는 어떤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옆모습 잠깐 카메라로 보여주셨는데 네네. 원장님도 귀가 앞으로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전 어떤가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괜찮은가요? 네, 그럼요. 아, 근데 이제 다행입니다. 이게 나가 있다고 해서 뭐 꼭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네. 실제로 그게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의 자세를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뭐 난 체형이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조기에 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제 목이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았을 때 목에 올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목에서 오는 질환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은 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뭐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제 척수병증이라는 네. 거는 좀 단어 자체가 좀 무섭긴 한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목 모형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목은 이제 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머리에서 나가는 목 가운데 중심부로 나가는 신경은 사실 우리 뇌와 똑같은 중추신경이에요. 네. 중추신경인데 이 중추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아프고 저리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내가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진다든지 젓가락질을 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손의 세밀한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걸을 때도 좀 균형이 안 잡힌다든지 최근에는 내가 옛날엔 글씨를 좀 원활히 잘 썼는데 최근 들어서 손끝 감각이 좀 무디면서 글씨를 쓰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신경 가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신경 중심부가 눌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척수병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주 흔한 질병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가장 친숙하고 좀 많을 수 있는 게 이제 목 디스크 네. 탈출이죠. 뭐 허리도 물론 디스크 탈출이 많지만 경추 부위도 디스크 탈출이 돼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6번, 7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뒤에 있는 신경을 좀 누르면서 여러 가지 저림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근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경근 병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중추가 아니라 신경을 우리가 나무라고 따졌을 때 몸통이 아닌 이 양 옆으로 나오는 가지들. 가지들. 네, 이 예. 가지들이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지들이 이제 팔로 가는 신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가지에 따라서 내 팔의 어떤 부위가 저린다든지 힘이 떨어진다든지 뭐 손가락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깨 쪽으로 힘이 떨어진다든지 어깨 쪽으로 힘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추, 이제 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목이 불편하면 사실은 목, 어깨 뭐 다 연결이 돼 있고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근육통인가 보다 하고 잘 넘기게 마련인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반드시 목에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봐라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뭐 다리가 저리거나 뭐 엉치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게 비교적 좀 수월한 편인데요. 네. 실제로 목 디스크나 이제 목 질환은 허리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조금 적다 보니까 나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저리거나 아니면 좀 어깨 쪽지가 아픈 거지 나는 목의 질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 자체는 크게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증상은 일단 뒷목, 뭐 물론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하면은 목이 아플 수 있고요. 근데 어깨랑 견갑골, 어깨나 이제 여기 날개뼈 쭉지, 어깨 쭉지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부분에 통증이 굉장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어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팔의 손 저림과 감각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다리로 가듯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팔로 가다 보니까 목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신경 가지가 눌리거나 했을 때는 내가 팔 위쪽이 저리거나 아니면 쭉 아래쪽이 저리거나 심하면 이제 손끝까지도 다 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네. 내가 단순히 손만 저린 게 아니라 목도 좀 아프면서 팔 쪽으로 좀 저려 내려온다 하면은 경추 신경근 병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또 손에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감각 이상뿐만 아니라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물건을 뭐 좀 놓치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목 관절에서 통증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뒷목 이 위쪽까지도 아파요. 나는 뒤통수가 아파요. 목도 아픈데 뒤통수 요 귀 뒤쪽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 이것도 목에서 오는 통증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심한 경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몸통, 신경 몸통 자체가 많이 눌릴 경우에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글씨를 못 쓰거나 심하면 다리가 힘이 좀 빠지거나 좀 걷기가 힘들다, 균형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목에서도 충분히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목이나 경추에 어떤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또 준비해 오셨는데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네, 선생님?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서 좀 나는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이런 신경 가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목은 이제 보통 3번, 4번 사이에서 4번 신경이 나오고 4번, 5번 사이에서 5번 신경이 나오고 6번, 7번 사이에서 7번 신경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신경들이 눌리는 것마다 부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내가 6번, 7번이 좁아져서 7번 신경 영향을 받으면 이런 어깨 쪽지 이런 데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4번, 5번이라면 좀 더 위쪽 목으로 5번, 6번이라면 이 견갑골 내측 이런 부분에 굉장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통증은 굉장히 나는 그냥 어깨가 좀 많이 안 좋나 보다.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목 안에서 오는 통증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엄지손가락까지 저리면 우리가 6번 신경,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까지도 저린다고 하면 7번, 그다음에 새끼손가락까지도 저린다 이러면 8번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네. 신경들은 이제 목에서 나오는 구멍에서 굉장히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꼭 어깨 질환만 아니라 뒷목이나 어깨 쪽지가 아프다는 통증은 혹시 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인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자, 이제 4번, 5번에서 나오는 이 신경 가지가 5번 신경이고 5번, 6번 사이에서 나오는 이 가지가 이제 6번 신경인데 그 신경마다 조금씩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새끼손가락은 안 저리는데 엄지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면 실제로도 6번 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얼굴 쪽에도 신경이 분포가 돼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나는 팔 저린 건 아닌데 나는 뒤통수가 귀 뒤쪽이 막 따끔따끔하거나 아프다 이런 경우에도 경추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지금 내 증상이 내 이 그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목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깨 때문인지 목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좀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목과 어깨의 질환들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뭐 의사로서도 진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그게 정말 목에서 오는 통증인지 어깨에서 오는 통증인지 저희도 뭐 처음 온 날에 한 번만에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양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어깨. 우리가 실제로 어깨에서 오는 통증은 우리 생각보다 어깨가 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나 이런 것들이 찢어지면 우리가 상처라고 인식을 해서 염증성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염증성 통증의 특징은 우리가 밤에 잘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호르몬 자체가 이제 낮 동안보다 이제 밤에 조금 정상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더 밤에 더 심한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목에 의한 통증은 그것보다는 내가 뭐 운전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조금 더 목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는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 앞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앞쪽이 아파요. 난 뒤쪽보다는 좀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팔을 들 때 아프다 하면은 어깨 통증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네. 뒤쪽 날개뼈 아니면 날개뼈보다 좀 안쪽이라든지 이런 어깨 후면이 아프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어깨 자체의 통증보다는 목에서 오는 통증이나 아니면 주변 근육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 양상은요. 실제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에 뭔가 인대가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팔을 올리는 동작에 그런 인대가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게 특징인데 목에서 오는 통증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경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팔을 들면 신경 가지가 좀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더 낮고 팔을 오히려 내리면 이 신경이 좀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아예 병원에 오실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나아서. 네. 통증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도 나는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운전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깨인 줄 알았는데 목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한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빠진 현대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목 통증 어떻게 치료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치료해도 그때뿐인 목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목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교통사고 후부터 목이 뻣뻣하고 자주 두통이 동반돼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정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교통사고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교통사고 하고 나서 목이 굉장히 뻣뻣하고 두통이 동반된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실제로 병원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나는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뭐 뼈가 부러지거나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몸이 완전 정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라는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기 때문에 근육 자체에 오는 데미지도 굉장히 솔직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 뭐 척추나 신경 자체가 이상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치료를 물리치료를 좀 더 지속을 하시고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서도 계속
불편한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하면은 내부에 어떤 다른 기저 원인이 있는 게 아닌지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뭐 물리치료 받고 한 달 정도 지난다고 해서 다 나아지긴 힘들고 특히 교통사고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목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사와 물리치료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음 단계 치료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 그리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목에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이제 보면 실제로 어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엑스레이를 보고 디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진단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진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주사 치료나 이런 것, 물리치료나 이런 게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주사 치료라는 거는 결국 이제 화학적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거든요. 이제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하면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물리적인 통증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이 붓고 화끈거리고 자극이 생기는 염증이 심해서 오는 통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을 시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보통 권유를 드리는데 주사를 뭐 2번, 3번 정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압박 자체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호전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우리 몸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무서운 걸 생각하시거나 이제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당연히 무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요. 충분히 그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화학적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통증이 없으면 되는 거지 굳이 어떤 거를 뭐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로 네.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맞아도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사를 맞았는데 뭐 한 달 가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매달 주사를 맞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 압박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치료해 주는 것이 올바른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목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목이 상당히 이제 목이 좀 깊이 있고 목에는 여러 작은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면 많은 근육들이 좀 손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꺼렸던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 치료라고 해서 이제 구멍 정도 뚫어서 근육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옛날처럼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건 이제 목 사진이에요. 목뼈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경 몸통이 아니고 신경 가지가 여러 디스크에서 눌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 한 3mm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신경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훨씬 더 증상 호전이 빠르고요. 그리고 막 이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이런 걸 다 벗기지 않고 이 내시경과 기구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목은 허리에 비해서도 뼈를 깎아내는 크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도 좀 짧다고 할 수 있고 내 몸에 가해지는 어떤 부담감도 확실히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 치료인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좀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모든 수술은 요즘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감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이제 적게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동안 내내 이제 물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감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처 자체도 작고 피를 흘리는 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목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도 다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인대나 뼈 손상이 작다. 결국은 내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다는 건데요. 확실히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의학을 공부만 할 때는 왜 이런 게 좀 더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좀 더 확실히 보고 확실히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네. 정말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이제 저마다의 이제 일이 있고 일정이 있고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긴 시간 동안 업무를 비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맞아요. 고령인 분들은 솔직히 내가 아프던 건 좋아졌지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절제하고 적게 뼈도 갈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몸에는 더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흉터도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흉터도 사진 준비해 오셔서요. 그거 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자, 물론 이 흉터라는 게 물론 중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2cm냐 3cm냐 아니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냐에 따라서 흉터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작은 곳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도 상처가 적게 난다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구멍 한 7mm, 8mm 정도에 되는 이제 구멍 두 군데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가운데를 쭉 절개를 하고 들어갔었거나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3, 4cm의 흉터가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좀 더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름이거나 아니면 이제 목을 드러내놓거나 허리를 드러내놓을 일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부담을 좀 덜 느끼시는 거를 저도 직접 이제 체감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령분들도 피가 흘리는 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증상 호전이 없거나 주사 치료를 했을 때도 호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나는 오래 마취하는 건 싫어요. 그리고 피 수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위험도를 줄이고 싶다 하면은 훨씬 내시경 수술이 그런 데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실제로 수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 그거를 훨씬 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은 공간과 우리가 적은 이제 그 출혈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이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히나 이전에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수술할 때
뭐 고생을 했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 자체가 우리가 수술도 요즘에는 마취로 인해서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수술이 길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길어질수록 출혈량도 많아지고 상처가 클수록 피가 나는 정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몸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라든지 이제 절개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훨씬 덜한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로 여러분의 궁금증 또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목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바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목이 점점 앞으로 굽어지고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도수치료 받아보셨고 운동요법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좀 나아지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대표적인 증상이긴 한데요. 자, 목이 점점 앞으로 굽어지고 이제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머리가 좀 앞으로 나가 있는 거북목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붙여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편한데 이게 머리라고 쳤을 때 이게 앞쪽으로 가면 내 팔 근육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것처럼 내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뒤쪽 근육이라든지 목 뒤쪽 근육이 빨리 지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긴장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잡지 못하고 목이 맞아요. 앞으로 나가 있는 걸 잡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젊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이제 힘도
좀 덜해지는데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목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점점점 앞으로 좀 숙여지고 아니면 오래 서 있으면 머리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 근육들이 지치면서 목과 연결된 어깨 부분이 많이 아프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머리가 앞쪽으로 조금 이제 거북목 증상이 있는 건데 있는 게 실제로 목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는 당장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목 주변의 충격파 치료라든지 목 주변을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목을 이제 뒤쪽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온찜질 같이 목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꼭 할애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따뜻한 물로 목 뒤쪽을 많이 이완을 시켜주는데 왜 계속 아프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하면은 이제 한 2주 정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좀 목 뒤에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뒤쪽으로 좀 젖히는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적인 수술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으로 통증 호소는 좀 이룰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목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지금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를 봐서 치료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목을 돌릴 때마다 통증과 함께 소리가 나고 뒷목이 무겁게 당긴다라고 하셨어요. 네. 한방 치료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네. 자, 목을 돌릴 때마다 특히 딱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고 뒷목이 무겁게 당긴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자, 소리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자, 소리가 나는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증상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소리가 동반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수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제 뚝뚝 소리가 난다는 건 보통 이제 관절에서 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목에서도 앞에 디스크가 아니라 뒤쪽에 이런 뼈와 뼈 사이 관절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리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뒷목이 뻣뻣하거나 그렇다는 경우에는 지금 나이대를 봤을 때는 사실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정말 머리가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아마 옆 사람한테 내가 옆으로 서서 내 목이 많이 앞으로 나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자체가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근육이 좀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을 좀 더 뒤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침대가 있는데 무거운 볼링공을 한 곳에만 올려놓으면 침대가 금방 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디스크는 작은 디스크 공간인데 우리 머리 무게를 지탱하려면 머리가 좀 다양한 면적의 이제 무게가 분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숙여서 어떤 자세를 한 자세로 오래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그런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잦은 시간에 이제 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머리의 무게를 좀 분포를 시켜주는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 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힘든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으시고 퇴행성 변화는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 교정이 정말 필수적이고 그 지금 교정하는 습관이 앞으로 솔직히 60년, 70년 동안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상의 교정을 먼저 스스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이제 첫 번째 사례도 이제 여성분이고 이제 50대 여성분인데요. 이제 목 뒤가 뻣뻣하고 팔이 저린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에서 나가는 신경이 어딘가 눌렸을 때 그게 팔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팔 쪽이 저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허리 MRI에 비교해서 목은 조금 보시기가 작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제가 네.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왼쪽으로 신경 가지가 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신경 가지가 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여기에 이렇게 살짝 덩어리진, 까맣게 덩어리진 부분이 왼쪽에 비해서 좀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그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근병증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 이 부분은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뼈를 갈아내면서 밑에 있는 신경을 노출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실제로 확대가 돼 있지만 실제로 한 뼈를 한 3mm 정도, 3-4mm 정도 갈아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갈아냈더니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이제 신경을 보호하고 있고 여기 이제 불룩하게 돼 있는 게 아까 MRI에서 봤던 탈출된 디스크고요.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났더니 확실히 불룩한 게 많이 없어지고 신경이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우리가 디스크가 있던 부분을 뒤에서 이제 뼈를 갈아내서 접근을 해서 앞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직후에는 통증은 많이 좋아지고요. 근데 좀 멍청한 느낌이 이제 팔에 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신경이 안정화가 되면 금방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회복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6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제 여성분들은 젊은 분들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남성분들도 고령이신 분들은 66세는 요즘에 고령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목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깨가 아니라 이제 뒤에 어깨 축지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날개뼈 주변이랑 팔까지 찌릿하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삼두근 근력 마비를 호소하셨어요. 이제 오른쪽 삼두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이제 어깨 외측에 있는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팔을 옆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지체하지 말고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신경 가지가 나가는 길에 네. 디스크가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도 물론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오른쪽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고요. 요거 내시경 사진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분도 제가 이제 신경 가지를 위로 젖혔을 때는 확실히 불룩한 게 굉장히 잘 관찰이 됐었고요. 그 불룩한 거를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나니 신경이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별로 이제 당겨진다든지 불룩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아주 빠르게 좋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66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요거 치료 전과 후 비교해서 한번 더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를 튀어나온 걸 제거를 했을 때는 이쪽의 뼈를 저희가 한 3mm 정도 갈아내고 신경 가지가 나가는 길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분도 수술실에 들어오실 때
머리 위에 팔을 올리고 오셨어요. 어. 뭐 올리고 오셨는데 조금 나아서. 네, 수술하고 나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효과가 좋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39세 여성분,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그래서 30대 여성, 40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근력 자체가 좀 이제 뭐 건장한 남성에 비해서는 연약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무게나 이런 스트레스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는 어떤 다친 적이 없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하면 어깨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를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팔을 올리거나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삼각근 근력이 굉장히 마비가 됐고 그다음에 어깨와 근육 자체가 굉장히 어디가 아픈지 딱 특정하지 못하겠지만 우리한 통증이 지속이 됐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어깨 진료랑 목 진료를 같이 받는데 목에서 디스크 탈출이 관찰이 돼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신경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 길에 약간 연하게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이제 추간판이 탈출해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수술적인 치료를 받고 통증에서 완전히 좀 해방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면 통증은 빨리 좋아지는데 감각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좀 둔한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좋아지고요. 지금은 팔도 잘 올라가고 근력도 다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전한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으로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 살펴봤고 저희가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당연히 수술은 무섭고 어떤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수술이 뭐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뭐 기다려도 되는지, 언제든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네.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사 치료나 좀 염증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둬도 그냥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꼭 뭐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내가 근력이 떨어졌다, 그런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신경이 이제 압박되다 못해 안에 내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이 떨어지는데도 그거를 이제 방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수술했을 때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증을 넘어서 힘이 잘 안 들어간다, 팔이 안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